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용어 간단히 보고 이제 또 각각 따로 나오는 내용들 한번 모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라이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프라이스 존이랑 프라이스 라인이 있습니다. 자, 존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영역이라는 이미지가 있고요. 라인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쭉 예를 들어서도 뭐 우리가 라인을 잘 타야 된다 이런 것처럼 뭔가 상향식에서 하향식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프라이스 존은 먼저 가격대별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 얼마에서 얼마 사이에 요 존을 설정을 해가지고 나눴다라는 것을 이제 프라이스 존이라고 하고요. 프라이스 라인은요, 고객이 필요를 느낄 만한 분류를 먼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류에 따라서 가격의 폭을 나누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고급품은 10만원 이상, 중급품은 뭐 5만원 이런 식으로 이 품질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분류를 나눠서 가격을 설정한 게 라인. 프라이스 존은 먼저 가격대를 나눠서 섹션을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믹스는 4P 있죠.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플레이스 이렇게 4개 4P 있다. 외워두시면 되겠고, 서비스 마케팅 요소에서는 3P, 이 기본적인 4P에다가 3P가 추가됩니다. 자, people, 그리고 프로세스, 그리고 피지컬 에비던스. 자, 이렇게 7개가 된다 까지 알아두시면 되는 서비스 마케팅을 외워두시면 마케팅 믹스 따라오겠죠. 자, 그리고 3PL 제3자 물류입니다. 물류 과정을 아웃소싱 외주를 주는 거예요. 외주를 줘서 효율화를 얻겠다라는 개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우리 비콘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 비콘이라는 것은 블루투스를 사용해서 근거리 무선 통신 장치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비콘이 이제 GPS보다 더 정확하게 사용자의 위치 파악이 가능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킹 슬립, 배송 상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패킹이란 자체가 배송 상품에 대한 추적 정보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번호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인보이스, 상품의 주요 사항을 표기한 문서이다. 자, 명품 같은 거 사게 되면 인보이스를 제공해 주죠. 자, 이 물건이 누구에게 갔다 라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하증권. 자, 선하라는 것은 해상, 해운 이런 데서 사용되는 단어죠. 거기서 쓰는 증권인데요. 해상 운송 계약에서 화물의 수령과 인도 청구권이 표시된 유가 증권이다. 자, 해상에서 쓰고 화물의 수령, 인도 청구권이 기재되어 있다. 요거 3개만 외우시면 되고요. 자, ATP. 자, 약속 가능 수량입니다. 자, A, appointment. 약속이죠. 그래서 약속 가능한 거예요. 내가 고객에게 특정 기간 안에 완제품을 100개를 드리겠습니다 하면 이건 ATP 수량은 100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EBPP입니다. 전자대금 납부 서비스로 전자상거래의 지불을 원활하도록 만들어주는 대행 서비스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빅데이터의 3개의 특성이 있습니다. 데이터 규모, 데이터 생성 속도, 다양성, 규모, 속도, 다양성 이렇게 3개 있다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추가로 볼게요. 자, 애프터마켓형 사물 인터넷입니다. 자, 애프터마켓. 자, 완제품이 아닌 주제품의 부착. 그래서 연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는 우리 크롬캐스트 중에 동글이라고 있죠. 자, 우리 핸드폰이랑 뭐 빔 프로젝트를 연결해 줄 때 쓰는 거기도 한데요. TV랑 연결해 줄 때 쓰기도 하죠. 요 사이에서 뭔가 이 완제품에 도움을 주는 녀석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대시, 잠수함에 있는 공격용 무인 헬리콥터다. 이런 거 이제 설명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옵트인, 옵트아웃 있는데요. 자, 옵트인은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이런 거를 우리 고객들에게 정보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요거 동의 안 해주시면은 이용이 안 되세요. 막 이런 거 우리 회원가입할 때 많이 보죠.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죠. 자, 옵트아웃은 이제 반대겠죠. 자, 개인정보를 이 기업에서 사용하다가 정보의 주체인 거는 보통 나겠죠. 개인정보의 주체가 되겠죠. 주체가 이제 쓰지 말라고 하면은 안 쓰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정보 활용, 이용도 중지시켜 버린다. 이거 옵트인은 보통 우리 회원 가입할 때 쓰고 개념을 잡아보실 때, 옵트아웃은 이제 회원 탈퇴를 할 때 사용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본 트러스트. 카본이라는 게 탄소죠. 그래서 영국 정부가 설립한 탄소 감축 방안으로 친환경 인증 기관이 카본 트러스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허브 앤 스포크. 항공 노선. 자, 이 허브라는 게 우리가 항공이나 뭐 택배, 물류 이런 데도 많이 쓰죠. 그래서 이 허브, 어디 인천의 허브는, 아시아의 허브는 인천공항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항공 노선을 구성하는 형태, 각 나라의 메인 항공을 중심으로 항공 노선을 구성하는 것이 허브 앤 스포크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친환경 공급 사슬, 최소한의 자원과
에너지를 사용해서 배출 물질을 저감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환경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친환경 공급 사슬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자상거래 4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 4개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기밀성. 자, 기밀성이라는 것은 내용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북한 떠올려 보시면 돼요. 북한 기밀성이 이 북한의 내용이 밖으로 나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기밀성은 타인이 전달 내용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인증. 정보를 보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인증. 그리고 무결성은 내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에 죄가 없다? 전달 과정에 죄가 없다. 정보의 변경이나 변조를 내가 한 적이 없어요 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무결성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부인 방지. 자, 정보 교환을 했어요. A가 B한테 자, 언제까지 물건 100개 갖다 주세요 라는 정보를 했는데 B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대요. 이런 거 거짓말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부인을 방지하겠다. 이런 정보 교환을 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하는 것이 부인 방지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은근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면서 잘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코드 볼게요. 이 바코드에는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 식별 코드, 국가, 제조업체, 상품 목록, 그리고 체크 디지트 3631, 3631 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식별 코드, 제조업체 코드, 상품 품목 코드, 체크 디지트 순서로 구성되어 있고요. 요 4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개인지도 외워주시면 좋고요. 바코드 기술은 핀테크 기술에 결합돼 다양한 모바일 앱에서 사용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 볼 건데요. 이 포스 우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하시면서도 포스 많이 눌러봤죠. 그 포스가 맞습니다만 이제 회사에서 쓰는 포스는 조금 더 내용이 많겠죠. 자, 먼저 포스라는 건 매출 분석을 해줘요. 시간별, 상품별 매출 분석이 가능하고요. 고객 정보를 분석합니다. 객단가, 시계열 분석, 전년, 월 대비 이번 달은 좀 어땠는가 볼 수 있겠고요. 상관관계 분석, 이런 요인들 어떻게 되고 있나 분석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고객이나 점원의 부정 방지, 계산 오류 방지들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 포스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포스 터미널과 이제 스토어 컨트롤러 2개라는 게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 터미널은 컴퓨터 단말기, 금전 등록기의 기능 같은 이 2개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통신 기능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키보드, 영수증 프린터, 모니터, 매출 표시 장치 등이 포스 터미널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자, 스토어 컨트롤러는 뭐냐? 포스 내에 데이터베이스들을 다루는 거죠. 포스 내에 뭐 객단가, 뭐 시간별 매출 분석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다뤄주는 거예요. 판매 파일, 재고 파일, 구매 파일 등을 갱신해주고요. 실시간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죠. 갱신과 기록을 하면 통계 자료 작성 시 사용 가능하도록 한다. 자, 엑셀 파일로도 사용 가능해, 다운받아서 사용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이 라운드라는 말이 뒤에 붙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요것도 시험 문제에 요번에 신출되고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자, 먼저 우루과이 라운드입니다. 자, 자유무역 보장 및 무역 장벽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게 우루과이 라운드다.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린 라운드, 그린. 뭔가 친환경적인 느낌이죠.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무역을 규제한다. 자, 그리고 부패 라운드, 부패 활동 추방을 목적으로 한다. 부패 바로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블루 라운드. 자, 각국의 노동, 근로 조건을 표준화하자라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게 블루 라운드다. 그리고 윤리 라운드는요, 경제 활동의 윤리적 환경과 조건을 세계 각국 공통으로 표준화하자라는 것으로 비윤리적인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국제 거래에서 제한하자. 비윤리적으로 하는 물건은 우리 쓰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머릿속으로 쪼꼭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를 외워주세요. 자, 그리고 분류, 집적, 배분, 구색 요거 4개 나누는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밑에 먼저 볼게요. 자, 분류. 이질적인 상품, 서로 다른 상품이죠. 상품을 비교적 동질적인 상품 단위로 구분하는 것이 분류라고 되어 있고요. 자, 수합은 다수의 공급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상품을 동질적인 상품들로 선별한다. 자, 그리고 분배는 동질적인 제품을 분배하거나 소규모 상품별로 모아서 분류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구색 갖춤은 서로 사용 목적이 비슷한 상품별로 구색을 갖춰서 같이 취급시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내용 보니까 뭔가 이질적인 거 모으고 동질적인 거 모으고
내용이 이제 보기에 풀어져서 나오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개념 잘 잡아두셔야 되는데, 자, 일단 이런 개념이구나 잡아두고 하나씩 볼게요. 자, 분류. 이질적인 생산물을 동질적인 단위로 나누는 과정. 생산자의 표준화 기능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질적인 생산물을 이제 어느 정도의 동질적인 비슷한 성향을 가진 애들끼리 모아주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바탕이 되겠죠. 그러니까 분류는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단어를 수행한다 보시면 되고요. 배분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동질적으로 모았어요. 모았으면은 이제 이거를 다시 나눠야겠죠. A구역, B구역, C구역 혹은 A회사, B회사, C회사로 나누는 것들을 배분해준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류되어 있는 것을 배분해준다. 이렇게 순서 외워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집적이라는 것은 이제 생산자들부터 제공되는 제품을 내가 받았죠. 그래서 대규모로 이제 공급을 해야 돼요. 그러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대량으로 당연히 구매가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대량으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생산자들한테 대량의 물건을 받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또 공급을 하고자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집적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구색 갖춤이라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생산자들로부터 제품을 구매했어요, 이제. 그러면은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구비를 해줘야겠죠. 말 그대로 반대로 보셔도 똑같아요.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생산자들로부터 제품을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을 나눠서 구색을 갖춘다. 생산자들이 물건을 팔겠죠. 근데 그 물건 파는 것들은 소비자 기본적으로 원하는 것들이다 라는 거.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매장에 진열을 하고요. 이런 것들은 중간 상인들이 수행을 하고 있다 라는 내용까지 조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천천히 계속 들어보시면서 보다 보면은 개념이 잡히실 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직의 기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칙이죠. 자, 조직의 원칙은 일단 5가지가 있는데요. 자, 먼저 기능화 보겠습니다. 자, 사람보다 일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직무가 왜 존재하냐? 그리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를 하다 보면은 이 직무에 이런 어떤 사람들이 어울리는지, 어떤 사람들이 잘할 수 있겠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기준으로 맞는 사람을 거기다가 우리가 일을 시키자라는 게 기능화의 원칙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위양의 원칙은요. 자, 보겠습니다. 자, 왜 결정을 매번 상급자만 하나요? 여기서 의문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급자가 독자적인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급자의 직무 수행 권한을 하급자에게 위양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상급자가 결정을 다 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상급자가 부재하거나 혹은 상급자의 업무 능력이 조금 낮거나 하면은 문제가 생기더라 이거죠. 그래서 하급자한테 이런 기능, 권한을 위양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위양의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명령 통일의 원칙이에요. 자, 이거 쉽게 생각해보면은 사공이 많아요. 그럼 배가 산으로 간다는 게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 명령이 많아지는데 A 권한자가 얘기하는 게 다르고 또 B 사용자가 얘기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러면은 우리 같은 근로자 경우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명령은 한쪽 일방통행을 하는 것이 좋고 한 명만 얘기를 하는 것이 좋더라 해서 명령 통일의 원칙 보시면 되겠고요. 자, 관리 한계 원칙이 있습니다. 자, 관리에 한계가 있는 거죠. 자, 한 명이 어떻게 일을 다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팀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관리자도 마찬가지예요. 관리자도 이 총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혼자 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자를 여러 명 두자라고 얘기하는 게 관리 한계다. 이 관리 한계는 관리자가 한계가 왔다 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조정의 원칙입니다. 자, 우리 조직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왜? 조직의 목적은 같아. 그러니까 갈등, 충돌 등을 해소하고 우리 각자 맡은 일 잘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돼 라는 거죠. 그래서 조정을 잘 하겠다. 우리 팀원들끼리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야, 왜 싸워? 우리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건데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이런 것들 조정을 해주는 사람들이 조직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로열티에 대한 내용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로열티에는 4개 나오고 있어요. 먼저 잠재적 로열티입니다. 자, 이 로열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충성심, 충성심 뭐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잠재적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이 기업에게 어떤 브랜드에 충성을 다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 고객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반복적이거나 잦은 구매를 하지는 않지만 브랜드에 대한 애착이나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잠재 로열티가 있는 사람이구나 보시면 되고요. 초우량 로열티는 말 그대로 아주 최고죠. VIP죠. 반복적이거나 잦은 구매를 하면서 브랜드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초우량 로열티다. 자, 타성적 로열티는요. 반복적이거나 잦은 구매를 하지만 브랜드에 대한 애착이 약해요. 그냥 이 물건이 좋으니까 산다. 나 이 브랜드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 라고 해서
충성심 있으신 분들이 타성성 로열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비로열티는요, 반복적이거나 잦은 구매도 하지 않고 브랜드에 대한 애착도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브랜드를 사용할 확률이 아주 낮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 잠재적 로열티, 초우량 로열티 요 두 쪽에 집중을 한 프로모션 마케팅을 많이 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도 좋겠다 라고 또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외운 거를 또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또 어떨까? 마케팅을 한다면 또 어떨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는 게 결국에는 이 경영학, 유통관리사의 합격, 핵심 키워드라는 것도 같이 이해를 해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